비스마. 칼을 쥐고 태어난 산부인과 전문의쌤님 송미숙쌤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송미숙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궁근종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 자궁근종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이 자궁근종이라는 건 자궁 평활근층에 생기는 양성 종양을 얘기하는데요. 여성 종양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대에서 40대 정도 되는 여성분들은 20%에서 50% 정도 되는 유병률을 보이니까요.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죠. 자궁근종은 발생 부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자궁을 덮고 있는 복막 하에 발생하는 장막하 근종이 있고요. 자궁 근육층 내에 발생하는 근육층 내 근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궁 내막 점막하에 발생하는 점막하 근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종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가장 후유증이 많거나 합병증이 많은 것이 어떤 타입인가요? 예, 우선 가장 후유증이 큰 것은 자궁 점막하 근종인데요. 점막하에 위치하기 때문에 점막 부피가 커지면서 출혈도 많아지고 생리통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아서 제일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궁 근종은 일반적으로 50% 이상에서는 증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기가 커지거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게 생리양의 증가나 생리통의 증가와 같은 생리 이상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실은 증상이 없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2년에 한 번씩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여성들은 자궁 경부암 검사만 하면 근종까지 다 발견되는 줄 알잖아요.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초음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산부인과 의사로서 초음파를 권하는 게 좋을까요? 권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산부인과 의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의사들도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초음파를 권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증상은 잘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할 때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같이 시행하게 되면은 자기는 건강하다고 얘기하면서 검사들을 잘 안 하시는데 막상 초음파를 보게 되면은 몰랐던 근종을 발견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요. 특히 20대, 30대 가입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애를 낳아야 되는 애기집이잖아요. 근데 애기집에 혹이 생겨버리면 그게 커지면 자궁을 적출하거나 임신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초음파를 보는 게 좋겠죠. 예, 그럼요. 당연하죠. 그 자궁근종의 원인과 어떤 사람이 잘 걸리는지 혹시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이 자궁근종의 원인은 아직까지는 밝혀지는 건 없고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가입 연령대 생기고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커지기 때문에 호르몬 유발설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근종이 더 잘 생기기 때문에 유전적인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경험이 없거나 비만이거나 흑인들한테도 많이 생기죠. 아무래도 유색 인종들은 백인에 비해서 근종의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궁근종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을까요? 어떤 치료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게 발생 부위나 근종의 개수 그리고 환자의 상태, 폐경 여부 앞으로 임신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하나가 좋다고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우선 일시적인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내과적 치료를 생각할 수 있고요. 내과적 치료는 호르몬 치료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주로 근종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내과적인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 없고요. 일시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근종의 크기를 잠깐만 성장을 멈추는 그런 일시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결국 치료를 멈추게 되면 근종은 다시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수술적 방법으로는 근종만 절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중재적 시술법으로 근종 용해술이나 하이프, 자궁 동맥 색전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종 절제술은 근본적으로 근종을 제거해서 몸 밖으로 빼내는 거고요. 나머지 하이프나 동맥 색전술, 근종 용해술 같은 경우에는 근종을 괴산은 시키지만 여전히 몸 안에 남아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이 좀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를 선택하셔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했는데도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자궁을 절제를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자궁 절제술은 보통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궁 전체를 다 드러내는 전자궁 적출술하고 자궁 경부를 남겨놓고 자궁 최부분만 제거를 하는 아전자궁 적출술이 있는데요. 요즘의 경우에는 자궁 경부가 이제 부부 생활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고 오르가즘이나 이런 거에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자궁 경부를 남기는 아전자궁 적출술을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자궁이라는 게 사실은 여성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는 나는 여성으로서 끝이 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여성 호르몬은 대부분의 경우 난소에서도 다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자궁 자체는 여성 호르몬과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소가 남아있으면 본인의 여성 호르몬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성성은 유지가 되는 거고요. 자궁이 없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이 돼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남편과 힘을 합쳐서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육체적으로도 안정이 된 후에는 수술하기 전에는 본인이 생리통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수술로 인해서 그런 증상들을 다 극복을 했기 때문에 도리어 부부 생활에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환자들이 자궁근종을 제거할 때 복강경 수술을 해야 되냐, 개복 수술을 해야 되냐, 자궁을 전체 드러내야 되냐, 아니면 난소랑 자궁경부를 남겨놓아야 되냐, 혹만 제거해야 되냐, 자궁 적출해야 되냐, 이런 데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어떤 것도 권하고 싶다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일반적으로는 복강경을 통해서 근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가장 권하고 싶지만 환자마다 다 상태가 다르고 네. 근종의 개수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뭐 한 가지만 권유할 수는 없고요. 네. 우선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의 차이점을 보자면, 복강경 수술은 절개를 조금밖에 안 하고 내시경을 통해서 근종을 제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복 기간이 더 짧고 통증도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개복 수술은 아무래도 절개 범위가 커지고 수술 후에 회복하기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죠. 자궁과 대장, 소장 등의 유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궁이라는 게 배 안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장기들과 인접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전에 염증이 있었거나 수술을 받았거나 그런 분들은 방광, 대장, 소장 같은 것들이 자궁에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유착을 미리 알기는 좀 힘들고 내시경을 통해서 복강내를 들여다 봐야지 유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드물게는 내시경 수술을 시도하다가도 개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거는 수술장에 직접 들어가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내시경 수술을 권하죠. 산부인과 의사로서 자궁근종을 굉장히 많이 진료하고 수술하는데, 특히 20, 30대 가임기 여성들이 자궁근종이 너무 커서 막상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으려고 하면 자궁을 적출해야 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런 여성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자궁 근종의 원인을 알고 예방법을 알면은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네. 예방법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검진을 규칙적으로 산부인과에 방문해서 받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고맙다고 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예. 의사로서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지.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네. 최대한 환자의 요구에 맞춰서 네. 치료를 하려고 하고요. 의학적으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환자가 만족을 할 때는 저도 굉장히 기쁘고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